조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언이라고 하면은 사전적인 뜻을 먼저 좀 볼게요. 조언, 말로 떠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운다는 거죠. 혹은 그 말 자체, 그쵸? 다시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혹은 그 말 자체. 제가 왜 앞에 걸 2번 읽었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카드라는 거지. 예시 문장이 여기 있죠. 조언을 구하다. 이거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을 구하다. 꼭 조언이라고 하니까는 뭔가 이렇게 말로 딱 해주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가 조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타로 카드로 보면 뭐겠어요? 이 카드가 나와서 내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 그런 경우를 조언 카드로 보시면 되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카드는 봤을 때 2가지 의미가 있죠. 긍정적인 카드가 있고 부정적인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긍정적인 카드나 부정적인 카드가 뭘로 나왔을 때? 조언으로 나왔을 때. 아까 말했다시피 조언은 뭐를 주는 건데? 도움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쓰이는가? 긍정적인 카드의 도움은 뭐겠어요? 그 의미를 그대로 해라. 긍정적인 요소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부정적인 카드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누가 나한테 쌍욕을 박아. 근데 그게 내가 진짜 망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잘 되길 바래서. 혹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요즘은 체벌이 많이 없지만 나를 때리는 행위 자체는 나에게 부정적인 요소죠. 왜냐? 아프니까. 맞는 건 아프니까. 근데 대신 때려서 체벌을 통해서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도움이 되는 체벌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부정적인 카드가 나왔을 때는 그게 어떻게 되느냐? 부정적인 게 나오면은 반대 의미로 써라. 이런 얘기를 보시는 분들. 근데 이건 아니야. 이건 솔직히 조금 반만 맞아. 반대 의미로 써놔도 되지만 또 하나 정상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부정을 통해서 깨우쳐라가 되는 거죠. 너 오른쪽으로 가면 망해 라고 했을 때 왼쪽으로 가야 되나? 이거는 너무 양분화하잖아. 꼭 모든 게 양분화되질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카드의 조언은 보통 그렇게 하지 마라. 반대로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부정 카드의 의미로 하지 마라. 이게 조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자꾸 뭘 하냐면 얘의 반대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답이라고. 근데 그건 아닌 거야. 집합 구조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긍정 요소가 있고 여기에 이제 부정 요소가 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부정 요소에서 조언을 뽑았으면은 얘의 반대 의미인 얘를 해라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반만 맞아.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해라가 아니라 얘를 하지 마라. 즉 부정의 여집합 전체가 조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를 비운 여기만 빼고 이 여집합 전체를 말하다 보면은 그 여집합의 요거 부분도 얘랑 반대되는 의견의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거는 반만의 정답이다. 부정적인 것의 여집합을 말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조언 카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래요, 이건 이래요 이렇게 딱 답을 내려드리긴 해요, 가끔은. 근데 그런 건 왜 그러냐면은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이거 아니면 저거인 경우의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고백할까요? 근데 방해 카드가 나쁘게 나오고 결과가 나쁘게 나와서 조언을 뽑았더니 심지어 나쁜 게 나왔어. 그러면은 지금 네가 고백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지금은 고백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런 건 하면 안 돼라는 조언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지. 대신 조언을 질문을 디테일하게 뽑을 경우는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 방금 얘기한 거대로 고백해도 될까요? 했는데 안 된대. 그러면은 내담자가 이렇게 했다가 그럼 어떻게 고백하면 성공할까요를 물어봐서 그걸 조언으로 뽑았을 때 그때는 고백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를 해석하는 건데 그때는 사실 얘가 조언 카드는 아니에요. 질문이 조언이지 새로운 질문을 완성시켜 버렸잖아. 성공하는 방법. 이건 조언이 아니라 뭐야? How. 방법을 물어보는 질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뭔가 조언 카드다 라고 뽑는 것 막연할 때는 내가 진짜 어떻게 할지 몰라. 막연해.
그럴 때는 조언 카드를 뽑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겠고 디테일한 걸 모를 때는 그 디테일한 걸 가지고 추가 카드를 뽑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추가 카드는 조언이 아니라 방법을 물어보면 방법, 결과를 물어보면 결과, 이런 게 있겠죠. 방금 전에 예시로 다시 들어가서 말하면은 고백을 하면 실패한다고 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를 물어봤어. 그럼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안 된다면 제가 한 1년 정도 공들이고 다시 고백하면 될까요? 이거는 앞의 상황을 인정하고 새로운 상황을 주어줬죠. 이거는 다시 결과를 또 물어본 거야. yes, no를. 이거는 조언이 아니죠. 새로운 상황을 제시해서 또 다른 결과를. how, 아까가 how를 물어봤으니 이번에 what을 물어본 건지 wha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언 카드라는 자체가 좀 너무 어렵다. 내가 이 사람한테 조언 카드를 뽑아줄 때 말이 헷갈린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되려 내담자에게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는 싶으니까 조언 카드를 뽑는 게 아니라 디테일한 네가 원하는 조언에 대한 디테일을 말해줘서 그 디테일에 맞는 추가 카드를 뽑는 건 어떨까? 이게 더 진행 방식이 좋다는 거죠. 오늘 조언 카드에 대한 것도 이야기 드렸지만 조언 카드를 뽑는 것보다는 조언을 만들어서 조언이라는 상황을 다 따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추가 카드를 뽑는 게 더 카드의 순수한 의미를 사용할 때 더 좋다는 거. 덜 헷갈린다는 거. 내담자도 상담사도 같이 이렇게 의견이 일치되기 좋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